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종목을 리뷰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권 증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한 주간의 어떤 그 큰 이슈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제 정형화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10개 넘는 증권사들의 그 전망들을 제가 종합해서 제 의견들을 첨부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이제 플러스 알파들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할 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하지만 베팅해야 될 때다. 2020 이후에 2040 이후에 그 다음에 2060까지 그다음 오늘 뭐 거의 2100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 베팅해야 되는 그 타이밍 자체는 정말로 잘 잡았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80원을 사실은 이탈을 했어야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엇박자긴 한데 환율은 오르고 증시도 오르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반도체, 일단 IT, 그리고 일단 화장품, 그 다음에 테마는 여전히 관건이고요. 중국 관련 반등주는 일단 제한되는 모습은 잘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할 수 있는 동조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만하고 뭐 일본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분위기였고 오늘은 중국도 올라왔어요. 이제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었죠. 시진핑이 트럼프는 자신의 친구다. 무역 갈등이 더 격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살살 이제 무릎을 꿇지는 못하고 그래도 언론 플레이를 해주면서 일단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에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가장 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이슈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내용들은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 어쨌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금리 인하로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큰 틀로 잡아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입니다. 농업이 아닌 제조업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같으면 악재로 작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구나, 금리 인하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무역 이제 긍정적인 합의가 가장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2분기 실적 시즌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이슈는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미국, 중국 그 무역 협상의 이슈를 이기지는 못한 시장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베팅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 금리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쪽으로 걱정하는 그 일부분을 남겨두고 결과적으로는 분위기는 괜찮다. 그렇지만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슈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증권사 애널 제가 신뢰하는 증권사 애널은 고배당 종목은 기본적으로 봐라. 그러면서 미디어 교육 쪽, 사람들이 안 보는 미디어 교육 쪽을 한번 체크해봐라. 그러면서 호텔 레저 자동차 부문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라고 했는데 이 더불어서 저는 화장품 그다음에 건설, 자동차 쪽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지금 증시 변동성의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기준점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은 좋지 못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그리고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증시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살아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아시아 증시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 한국은
뭐 건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반등을 크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의 이슈는 계속해서 일단 뭐 매도세로 일관했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락하는 요인, 달러가 올라가는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가 완전 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달러가 빠지면서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오늘은 사실 둘 다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슈,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증시가 빠진다고 하면 증시가 펀더멘탈이 약해진다는 부분은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2분기 때 좋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조심해라 라는 부분을 사실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상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대응하는 쪽으로 시장을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맥주를 한잔 하긴 했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혹시나 또 더듬게 되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 추정치 증가율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운송이에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 쪽에도 지켜봐라. 유통 쪽, 뭐 자동차 쪽, 그 외의 쪽은 영업이익이 일단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그래서 업종별 수익률로도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와 건설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운수장비 업종을 관심이 있구나. 건설업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S&P는 오늘 2892, 어느덧 2900을 찍고 또 상승세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약 10시 47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단 장 시작 열리고 거래량이 터졌죠. 장 열리고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오늘 6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본 증시, 한국 증시 동조화하는 그런 분위기는 잘 잡아가고 있고요. 유럽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급격한 반등 이후에 오늘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96.735까지 달러가 일단 좀 빠져줘야 우리나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이제 핵은 역시나 중국 증시예요. 오늘 0.8% 상승하면서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5일 연속 빠지면서 정말 안 좋은 국면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반등했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올라오기를 정말 기다렸었는데 오늘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에도 불구하고 1185원. 증시는 사실은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또 2020 바닥을 보고 올라온 거라서 사실 해석하기 따라서 아주 안 좋게 본다면 끝도 없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의 선과 주봉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차트를 바탕으로 증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대형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대형주를 위주로 보자라는 전략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으로도 아주 괜찮은 모습이고요. 원형 바닥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베팅을 크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도 안 볼 수 없었죠. 이게 그동안은 코스닥을 많이 외면했었지만 반등 이후로 올라왔던 종목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 거고요. 오늘 6월 10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 그다음 SDI, 삼성전자 우선주,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바이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을 안 담을 수가 없어요. 바이오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담으려면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담고 그 이후에 다른 바이오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제가 어저께 강조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있고요. 건설업종, LG 산업관광도 있죠.
화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잡아놓으면 손해볼래야 손해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오랜만에 동조하면서 상위 대형주에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저께 ABL 바이오 기관과 외국인들이 둘 다 ABL 바이오를 가장 높은 금액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0.7% 오르면서 34,250원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차트가 사실 어중간한 또 부근에 있기 때문에 하루 빠지는 거, 하루 오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보합세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아스코 학회에서 일단 임상 1상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동안 나왔던 어떤 이슈들을 잠재우면서 내용이 괜찮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외국인들이 보는 업종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그 채권 시장을 바탕으로 자금들을 들어온 거를 결국엔 전기전자 업종을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바이오 쪽도 괜찮다. 건설업도 나쁘지 않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6월 10일 장을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 역시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가져오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건설업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코스닥의 잡주를 1,000억씩 가지고 들어올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예측하셔서, 사실 예측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관심 종목을 좀 오늘 안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다 또 99%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사실 손해보기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잠깐 스톱해놓고 보셔도 되겠죠. 헬스링고 헬스케어, 시젠, 테크윙, 웨커스, 그 다음에 GS건설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오늘 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포트고요. 오늘 포트도 뭐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르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뒤에 이 포트를 기본적으로 사다 팔았다 아니면 뭐 새로운 걸 추가시키면서 그렇게 당분간 농사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몇 개 짚어보고 마무리 할 텐데요. KG 이니시스 정말 이제는 판단해야 될 구간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 급락 이후에 사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계속해서 걱정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올라줬는데, 이제는 이제 급락 이후에 정부대출 유상증자 건 이후에 그 레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권합니다.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랑 이제 위에서 떨어져서 반등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건 사실 힘듭니다. 이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몇 번을 부딪혔는지 잘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뒤늦게 잡으셨어도 한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자르셔야 돼요. 코스피가 2100까지 온 시점에서 또 베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주 효자 종목이죠. 현대차를 또 어제 말씀드린 이후로 오늘 또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현대차는 또 고점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기는 힘들다는 판단. 그래서 SL이나 만도를 보자. 그래서 오늘 SL 장중에 8% 이상 오르면서 또 유튜브랑 저랑 또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L 아주 괜찮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고, 셰시낭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고,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종목. 현대차를 못 잡았으면 SL을 잡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도도 마찬가지로 SL과 만도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현대차랑 셋이서 오늘 만도도 또 3만원까지 돌파하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외국인들은 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을 봐서는. NHN 한국사업결제는 KG 이니시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뭐 안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이 NHN을 볼 거면은 KG 이니시스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오늘 뭐 일단 보합 수준으로 도지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지만 저는 팔진 않았습니다. 지켜보시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1% 상승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원대 벽이 아주 좀 두터운 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야 어쨌든 뭐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뮤직 스튜디오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GS건설은 오늘 또 41,500원. 정말 재미있는 종목이죠. 진짜 사실 추천드린 이후로 손해나신 분은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렇게 시장에 믿음을 주는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조금 빠져도 괜찮고 올라도 기분 좋고, 이런 좀 정이 가거나 믿음이 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은데, GS건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하반기에 외국 쪽에서 수주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든 간에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메커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빼고는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수급을 빼먹었지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돈을 갖고 들어왔느냐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제가 어저께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다 안 좋다고, 영업이익 나쁘고 2분기도 안 좋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레포트를 친절하게 써줄 리가 없죠. 기관들에서 다 이제 물량을 받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안 좋은 리포트를 쏟아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악재에 나오는 대형주만 찾아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LG생활건강도 추천드린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라서, 요 121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마 사시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 또 고점 논란에 있는 LG전자는 또 역시나 8만원대가 뚫기 힘든가 봐요. 아무리 또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고 체질 개선을 하더라도 또 잡주는 잡주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요 8만원대를 또 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한두 달 아니면은 또 2분기 실적 시즌 관련해서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레벨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레벨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200일선 근처나 또 121 근처에서 한번 잘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제가 바빠서 그동안 공모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 공모주가 또 대박이 났어요. 종목 이름을 까먹었는데, 가스텔 바작. 예, 가스텔 바작이 또 거의 20% 가까이 오르면서 막판에 13%로 마감을 했는데, 그냥 손실보던 오르던 단타, 그 상장하는 날 단타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좀 조금 수익을 보고 나오긴 했는데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주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타바이어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안 하시더라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상장 첫날은 급등락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한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단타 손실 보더라도 나오는 것마다 다 그렇게 하시면, 여태까지 한 9년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공모주 시장에서 1년 내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손실을 안 났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020으로 저점을 봤지만 또 2100은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또 구간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강하게 시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2100은 달라요. 또 너 다 좋게 얘기했는데 왜 또 장이 빠졌냐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2100까지 왔을 때는 조심하셔야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자산을 잘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이 좀 부정확했을 텐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